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특히 그 행장에 적히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족보에 수록된 내용의 변화를 보면 계자가 조선 전기에는 거의 없다가 조선 후기에는 매우 많아요. 그리고 서자가 조선 전기에는 안 적혔다가 후기에는 거의 다 적혀요. 그리고 행장이 거의 없다가 점차 상세해져요.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이건 전주채씨 강희보의 자손록이에요. 여기 보면은 최직지, 이분이 후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형님이 최광지, 동생이 최덕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직지 후손이 없는데 계자로 이었죠. 그러니까 그 형님 최광지의 동생 최성명이 승직지후, 직지의 후를 이었다. 그리고 계자 성명. 그랬는데 또 계자 성명이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해 성명후, 성명의 후를 이었다. 그리고 이제 계자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계자로 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국대전에도 계자 제도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명종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자가 그 가정부에도 거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됐던 건 아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보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계자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생겨난 게 말하자면 이제 성리학이 조선 사회를 완전히 장악함으로 해서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주채씨 가경보 1805년에 나온 족보인데 여기 보면 서자를 전부 서자, 서녀를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족보에는 이 서자, 서녀가 하나도 안 적혀 있죠. 그런데 조선 후기 이제 19세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안동건씨 성화본은 보면 이렇게 행장이 없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이쪽 페이지에 가면 적혀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 뭐 남양 부원군, 첨지 중추, 첨지 요것만 적혀 있어요. 벼슬이란 말. 여기 뭐 견 요거는 전부 이제 그쪽 페이지에 또 적혔다 이 말이고, 문화유씨 가정보도 보면 행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견 이거는 그쪽 페이지에 있다 이 말이고, 요것도 그 말이고, 여기 또 그 말이고, 여기 보면 첨지, 판서 무후 후손이 없다. 첨지, 판관, 감찰, 중추, 무후, 중추부사인데 후손이 없다. 병사, 감찰. 이게 조선 후기족 보면 병사 이래 되면 뭐 어떻게 했고 막 엄청나게 뭐 많이 적히는데 하나도 안 적혀서 행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 전주채씨 강희보 1686년에 나온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 족보를 만든 사람, 전주채씨 강희보를 만든 사람, 감찰공 최세영, 이분의 할아버지 최응하의 행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는 여익, 가정 임술 12월 초 9일 자시생, 이게 연, 월, 시, 그러니까 4주를 다 적은 거야. 그리고 관지 감찰 배설을 했고, 천계 병인년 5월 초 4일 졸, 향년 65세. 그러니까 4주부터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물론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면은 아까 저기 그 성화보나 가정보나 같아요. 여기도 뭐 생원 찰방, 문과 이조 자랑했단 말이죠. 뭐 현감, 무과 부사, 정랑, 군수, 응? 거진 뭐 행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적으세요. 극성, 자는 자인이고 정덕 정묘년에 생원을 했고 병자 별시에 문과에 급제해서 헌납이 됐다. 이게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자세히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의 행장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주채씨 알렴사 공파 7세 최수지 이분에 대해서 한번 한 사람을 찍어서 이분 행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쭉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1686년에 나온 강희보에는 최수지 문과에 급제해서 전적이 되었다. 도승지에 정직되었다. 경태 4년 계유년에 가을에 과거에 급제했다. 이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별로 자세하지 않죠. 근데 1743년 나온 걸륭보를 보면은 자는 윤보다 경태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이 비한 현감에 이르렀다. 도승지에 정직되었다. 전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 후부인은 선상김씨는 교도 유사의 딸이다. 상당히 많이 상세해졌죠. 그 다음 가경보 1805년에 나온 가경보에서의 최수지 행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냐면 자는 윤보다 진사로서 경태 4년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비한 현감을 지냈다. 서장관으로서 영경은 북경이죠. 영경에 가서 명나라 황제를 아련할 때에 황제께서 상으로 책상을 내려주셨는데 현재 선산에 있는 종가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게 주자서한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응용이 귀하게 되었으므로 도승지에 정직되었다. 이 최응용이 저기 참판배설을 했죠. 전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 후부인 해평김씨는 교도 유사의 딸로 삼남 2녀를 낳았다. 해평의 경치를 사랑하여 그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므로 묘소가 조읍산 아래 오리동의 서남향으로 있다. 부인 묘소는 그 아래에 있다. 엄청나게 자세해졌죠. 뭐 지금 족보나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1805년도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1988년 나온 해평보를 보면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행장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원인은 세월에 따라서 자료가 자꾸 발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강희보에서 걸륭보에서 가경보로 하면서 자꾸 새로운 자료가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자꾸 새로 나오니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다듬어. 자꾸 문장을 예쁘게 다듬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꾸 이제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마음으로 자꾸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그러면 이제 책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족보를 키워서 웅장하게 만들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족보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시족사의 배경이 되는 한국 역사를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민족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한민족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히 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끼어들고 싶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 한국 그 시족사를 얘기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